선생님, 그러면 좀 관련돼 가지고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 분야를 공부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학부든 석사든 박사든 뭐 교수님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 그리고 뭐랄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어떤 물건을 이제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이 동네에 로봇이 커뮤니티를 위한 로봇이 나온다면 어떤 걸까? 정부에서 어떤 로봇을 이 어떤 더 뭐랄까요, 하나의 사용자가 아니라 그룹인 사용자 혹은 이제 한 마을 같은 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로봇으로 풀면 어떻게 그렇지. 될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 공익성을 맞아요. 추구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보통 미국 영어로 이제 공공성, 공익성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소셜이거든요. 소셜 로봇의 역할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것도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로봇을 제가 계속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계속 쓰는데 사실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선생님, 우리 상황이라 롯데말 친구들 영어 잘합니다. 네. 뭐랄까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인프라스트럭처로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인프라스트럭처를 한국말로 하면 인프라? 네, 맞아요. 인프라. 네, 그래서 인프라로 이제 그 정도로. 네, 왜냐면요. 결국은 보면 돈이 많은 이제 분들은요.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로봇이 그렇게 돈을 위한 걸로 발전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 그렇지. 그분들을 위해서 이 비싼 로봇을 맞아. 정부 자체에서 만드는 맞아, 것이 더 맞아.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어시스티브 로봇 중에, 그러니까 올더 어덜트,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로봇 중에 파로라는 로봇이 있어요. 파로. 네. 파로. 근데 그게 뭐냐면 어린 물개 로봇이에요. 그래서 걔가 뭘 하냐면 이렇게 눈으로 비전이 있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디텍트해요. 그게 이제 사람 얼굴을 계속 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기 물개 소리를 내요. 푸잉 이런 소리를 내는데 그 물개 로봇이 되게 유일한 거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되게 유일하게 성공한 로봇인데 그 로봇이 왜 성공을 했나 살펴보면 그분들이 이제 특히 북유럽 같은 데서는 국가에서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기업하고 계약을 네. 맺어서 이제 뭐 노인정이나 뭐 마을에 이런데 그 병원이나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효과였냐면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어떨 때 어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이제 뭐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뭐랄까 자기 주위가 이제 세상이 그쵸. 그분들은 다 이제 다른 이해하는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울고 이럴 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약을 주사했대요. 그런데 그걸 이 로봇을 갖다 드리면 되게 이제 괜찮아지신대요. 좀 진정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그리고 이걸 제가 박사 초반에 이 로봇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안으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무겁고 일단. 근데 왜 물개였을까? 그게 왜 물개였냐면요. 그게 초반에는 이게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처음 만들었을 때 고양이였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네, 고양이였고. 그 다음에 멍멍 강아지였고. 강아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든 분이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물개라는 건 사람들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지식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 물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좀 더 살아있는 느낌, 그 프레젠스를 좀 더 준다고 해서 이제 물개를 만드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에 가서 애기 물개 소리를 녹음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물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거의 제가 알기로 얼마였지? 하여튼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 물개 로봇이 팔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떨까요? 약물 가지고 이제 이런 제어를 했던 이런 노인분들, 치매를 가진 노인분들이
이런 로봇으로 되니까 이게 사실은 로봇이 그 노인분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주사를 놓으면 그렇지. 너무 위험할 나도 수도 사람이고 있어. 맞아요.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효과를 내서 그게 이제 북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 많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메디케이드로 아마 그 로봇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지금 정확하게는 알고 못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는 기술이 정책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공공성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어떤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사실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로봇 학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일은. 맞아요. 그래서 HR이라는 필드가 그래서 점점 중요하구나.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좀 관련돼 가지고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 분야를 공부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학부든 석사든 박사든 뭐 교수님은 당연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가까운 건 이제 기업에서 만들 이제, 때 이 로봇이 사실은 기술로만 보면요. 비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이해하고 그 비전 그 뭐랄까요 그 이미지 데이터로 이거를 이해하고 그걸 디텍트하고 이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테크놀로지가 요새 막 발전하는 테크놀로지 AI 관련된 걸로 다 되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도 취직 많이 하셨고요. 뭐 아니면 어떤 테크놀로지 맞아. 뭐 구글 이런 식의 어떤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로서 해가지고 또 디자인 테크놀로지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꼭 로봇을 했다고 해서 로봇으로 안 가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멀리는 비즈니스 전공하고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만 갖는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교수님 학부만 전공하고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대학원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학부만 전공하고 취직한 학생들도 있고. 봤고요. 석사, 박사 하고 취직하는 학생들도 봤고요. 교수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학부는 이것과 전혀 다른 거를 했는데 석사 또는 석박사를 이쪽으로 해서 취업하는 거 이것도 가능한 거죠? 네, 당연하죠.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말씀하시죠. 그 사회복지 같은 거 하시고 그렇죠. 마셔도 좋아요. 전 아까 사실, 전에 얘기했던 8호가 딱 그 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리서처로서 이건 이제 필드 전체가 아니라 제가 리서처로서 생각할 때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로봇을 계속 연구를 할 생각인데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학생을 뽑을 때는 오히려 컴퓨터 공학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필드에서 연구를 하셨던 학생분들이 저에게 오길 좀 원해요. 한국에서 혹시 이쪽과 관련된 학부 전공하신 분이나 또는 석사 전공하신 분들 이 선생님 잘 공부하셔가지고 지원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 유학 오시면 장학금 다 되니까요. 선생님 책을 좀 가져왔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책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몇 권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사실 꼭 로봇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의 어떤 연구, 그러니까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버팀목이 되셨던 제가 박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버지니아 유뱅이라고 이분은 이제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YMCA에 가서 말씀하시죠. 미국에 이제 YMCA 가서 어떤 식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이 로우인컴인 여자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혼모인 분들도 계셨고, 뭐 진짜 취직이 힘든 약간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의 연구를,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이 사회에서 약자들이 왜 발생하고 이 약자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 그래서 액티비즘이라고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회
사회운동? 뭐 사회운동 그렇게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사회운동과 디자인을 접목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받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로봇에 적용을 하시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예. 이제 좀 다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분 새로 나온 책 중에 AI 관련된 책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는 이제 AI 관련해서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그걸 뭐라 그러지? 디스퍼리티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차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돈이든 뭐든 간에 약자와 강자의 이런 갭이 네. 있는 것을 줄이려고 맞아요. 하는 노력. 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돈이 많아지고 없는 분들은 계속 많아지고 이게 전체적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신 거라 사회 재미있었어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군요. 맞아요. 이 책은 뭐예요, 선생님? 이 책은 이제 브루노 라투어 혹시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스터디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소셜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사회과학자죠.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테크놀로지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학자들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막 이제 진행해가지고 그런 필드가 생겼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근간에 대해 얘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이 되는 예를 들면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만들어졌으면 이게 막 에러가 있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막 쳐볼 수 있죠. 뭔가를 만들고 나서 근데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회와 깊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물체가 아니라 얼마나 사회와 가까이 같이 뭉쳐져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티오리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연구도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 역시 선생님께서 왜 로봇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지 그 근간에 대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다른 건 뭡니까, 선생님? 이제 이분은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여성학자인데 루시 서치만이라고 이분은 HCI가 이분이 아마 사회학이랑 그다음에 인류학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했던 연구들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이제 옛날에 HP라고 프린터 회사 있죠? 예, 그 프린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프린터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여기다 넣을 건데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했던 거는 그러니까 랩에다가 실험실에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자 이거 눌러보세요. 이런 거 프린팅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주로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했던 얘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랄까요 공학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왜 이걸 이벨리에이션을 우리가 왜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나 사람이랑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저는 네, 왜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옛날에 그랬대요. 그게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 할 때 되게 옛날이에요. 예전에는 HCI라든가 이런 HR의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개발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뭐랄까 커먼 센스 아니냐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일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을 데려다가 한번 해보겠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제대로 못했겠지. 못했어요. 그분들 막 엄청나게 똑똑한 공학자, 수학자 이런 분들인데 와가지고 해보라 했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